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조금 더 숨이 차거나 분명히 잠을 푹 잤는데도 오후만 되면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거웠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가끔 손끝이나 발끝이 남의 살처럼 느껴지거나 눈앞이 잠시 흐릿해졌다가 돌아오는 경험을 단순히 피곤해서라고 넘기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보통 혈관 건강이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무서운 장면을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 몸은 아주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들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혈관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5가지를 이해하고 오늘부터 무엇을 조심하고 선택하면 될지 차분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생활 속에서 혈관의 짐을 덜어주는 방법을 배워서 막연한 겁을 덜어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혈관이 지쳤을 때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집에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법과 혈관을 아끼는 하루 선택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어르신이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처방을 받으시면 선생님, 저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 꼭 이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곤 하십니다. 맞습니다. 혈관은 70% 이상이 좁아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통증을 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침묵의 통로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아무런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피로함이나 사소한 감각의 변화들이 사실은 혈관이 보내는 노크소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혼란을 덜어드리고 앞으로 내 몸을 어떻게 살피면 좋을지 생활의 언어로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영양분을 나르는 소중한 길입니다. 길이 조금 좁아지거나 이물질이 쌓이면 멀리 있는 손끝이나 예민한 뇌 쪽에서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주는 고마운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혈관이 우리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부터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는 조금만 움직여도 예전보다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평소 걷던 길인데 갑자기 언덕길처럼 느껴지거나 계단을 한층만 올라도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는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조금 좁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인데 펌프 자체에 기름칠이 잘 안 되니 숨이 차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진료실에 오셨던 한 아버님께서는 예전엔 시장 가방 들고도 잘 걸으셨는데 요즘은 동네 입구까지만 가도 가슴이 뻐근해서 쉬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신호를 노화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숨이 찰 때 억지로 참으며 계속 걷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깊은 호흡을 3번 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지금 조금 힘드니 천천히 가달라는 신호를 기꺼이 받아들여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내 호흡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걷는 것이 혈관의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손발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자주 저린 현상입니다. 특히 잠을 자다가 팔다리가 저려서 깨거나 양말을 신었는데도 발끝이 시린 느낌이 든다면 혈관의 끝부분까지 혈액이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흔히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 원인이 혈관 통로가 좁아진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보면 겨울철에 발이 시려서 수면 양말을 2겹씩 신으시는데 이때 양말에만 의지하기보다는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10번씩 까닥거리는 운동을 틈틈이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 역할을 해서 좁아진 길을 뚫고 피를 끝까지 밀어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끝이 저릿할 때는 주무르기보다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발목을 돌려주세요. 혈관이 다시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뒷목이 뻐근한 것을 단순히 스트레스 탓으로만 돌리며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본인의 몸을 한 번만 부드럽게 돌아보셔도 충분합니다. 정보를 다 기억하려 애쓰지 마시고, 아, 혈관이 영양분을 배달하느라 애쓰고 있구나 정도로만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작은 변화를 외면하지 않고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시야가 일시적으로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안개 낀 것처럼 보이다가 몇 분 뒤에 다시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이것은 뇌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잠시 막혔다가 풀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눈이 침침해서 노안이 왔나 보다 하시지만 뇌와 연결된 혈관 건강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어머님께서는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한쪽 눈이 까맣게 보였다가 돌아왔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넘기셨다고 해요. 이런 신호는 뇌혈관의 상태를 점검해달라는 몸의 아주 간곡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선택은 갑자기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앉아있다가 훅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며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는 3초의 여유가 내 뇌혈관을 아끼는 아주 귀한 행동이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두통과 뒷목의 뻐근함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혈관 벽이 팽창하면서 머리 주변의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묵직하다가 활동하면서 조금 나아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혈압약을 불규칙하게 드시거나 전날 밤 늦게 짠 음식을 드신 경우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이 널뛰기를 하면 혈관은 마치 바람이 가득 찬 풍선처럼 팽팽해져서 상처를 입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오늘부터 선택할 수 있는 부담 줄이기 행동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희석해주고 혈관이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찬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혈관을 놀라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기억력의 갑작스러운 저하와 어눌해지는 말투입니다. 단어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단순한 건망증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의 미세한 혈관들이 조금씩 좁아지면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주변 가족들이 말투가 조금 어눌해진 것 같다고 하거나 자꾸 했던 말을 반복하게 된다면 그것은 혈관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루틴은 매일 30분 정도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신문을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뇌혈관을 계속 자극해 줌으로써 혈류량을 늘리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체크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나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관리의 시작점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제 혈관을 덜 지치게 하는 하루의 선택을 제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손가락과 발가락을 쥐었다 펴며 잠든 혈관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식사는 채소를 먼저 한 입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이나 고기를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식이섬유가 혈관 속 찌꺼기를 흡착해서 나가는 착한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완벽하게 식단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드시는 식단에서 채소 한 접시만 더하는 것. 그것이 혈관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성입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가벼운 산책이 보약보다 좋습니다. 다만 너무 숨이 찰 정도로 뛰는 것보다는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것이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산책 중간중간에 따뜻한 햇볕을 쬐면 혈관을 확장해주는 비타민과 유익한 물질들이 분비되어 좁아진 길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도 한 번에 몰아서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의 나트륨은 혈액 속으로 물을 끌어들여 혈관 안의 압력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찌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식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저녁에 혈압이 안정되어야 밤사이 혈관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몸을 위해 채소를 한 번 더 집었고 한 번 더 걸었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혈관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내일 당장 혈관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오랫동안 쌓인 습관의 결과물이며 동시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관리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혈관 질환은 꾸준한 약 복용과 생활 습관의 작은 교정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기보다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주치의와 상담하고 내 상태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차분하지만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숟가락을 놓치거나 말이 갑자기 심하게 꼬이고 발음이 안 될 때,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지속될 때, 이런 경고 신호는 혈관이 주는 간절한 구조 요청입니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 외의 평상시 증상들은 우리가 오늘 배운 루틴으로 충분히 다독이며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혈관의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요. 혈관 건강은 대단한 비법이나 기적의 음식이 아니라 오늘 마신 물 한 잔과 조금 싱겁게 먹은 식사, 그리고 기분 좋게 걸은 산책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통로를 위해 오늘 하루 조금만 더 부드러운 선택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건강은 갑자기 완성되는 결과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명확해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건강한 길로 걷고 계신 겁니다. 오늘 내용 중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느껴졌던 가장 공감되는 신호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시면 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생활의 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차분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계속 준비해 두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계속 정리해 두겠습니다.